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학습 플래너로 근무하고 있는 가시TV 최민수 팀장입니다. 우리 학생분들, 이제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수강 신청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서두르셔야 해요. 시험, 과제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실습도 저희가 무조건 다 도와드려요. 결국엔 우리 학생분들이 직접 해야 할 숙제들이죠.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려고 하는데 플래너를 꼭 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메모장 준비해서 영상 시청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경우 17과목,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27과목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일반 대학처럼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이나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이 있습니다.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에 최대 14과목 이수가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필요한 과목이 17과목이니까 3학기로 분할해서 과정을 진행해 나가셔야 하시죠.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17과목을 이수해야 하니까 연간 이수 제한학점 기준으로 분할한다면 3학기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27과목을 이수해야 하니까 4학기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15주 과정, 약 3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각 주차별로 녹화된 강의를 14일 이내에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한 과목당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의 강의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하루에 한꺼번에 몰아서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학점은행제 강의도 대학교 강의처럼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쪽지시험 등의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60점이 넘어야지만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출석도 빠지면서 시험 점수도 낮고 과제 제출도 안 하고, 이렇게 설렁설렁해서는 과목 이수가 안 되고 돈만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1학기, 2학기 이런 학기 개념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학습 설계를 세워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1학기, 2학기의 개념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처럼 3월, 9월에 개강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죠. 학점은행제는 이런 틀을 깨주셔야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부터 12월까지 매 달마다 개강반이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플래너들이 과목이 마감되니까 얼른 신청하세요 라고 해도 다음 개강반이 같은 1학기이거나 2학기로 편성이 되어 있다면 굳이 급하게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격증 취득 기간이 늦어지실 순 있겠죠. 자, 그럼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5월을 기준으로 학습 설계를 세워보면 1학기는 5월부터 8월, 2학기는 9월부터 12월, 3학기는 1월부터 4월, 마지막 실습은 3월부터 6월, 이런 식으로 학습 설계를 세워볼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학기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실습, 이 실습이 문제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먼저 실습이라는 개념부터 제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수학, 국사 이런 과목들 배웠던 것처럼 실습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하나의 과목입니다. 실습쌤이나 30시간, 실습기관에서 160시간, 총 190시간의 합산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실습 세미나는 오프라인 대학교나 사이버 대학교, 학점은행제 교육원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에 지정된 날짜에 직접 출석하셔서 30시간에 대한 출석 수업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강의와 같은 3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실습 세미나 수업도 들어야 하시고, 실습 기관에서도 160시간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 거죠. 담당자의 불친절한 안내로 인해 세미나 수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빠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160시간 실습 시간을 다 채우고 세미나 수업을 단 한 번이라도 빠진다면 실습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실습 자체를 알려주지 않는 교육원들도 상당히 많고, 실습을 해야 하는 시기에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게 될 때에는 실습을 미룰 수밖에 없겠죠. 다시 실습을 하기 위해 기존에 담당해주던 플래너한테 연락했는데 연락 두절이거나 모르쇠 하는 플래너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플래너를 잘 고르시고 잘 만나셔야 언제든 실습 과정도 다시 재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끔 플래너를 끼고 하면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학생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선택사항이고 무조건 플래너랑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아서 공부하시기가 겁이 나신다는 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라고 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지역이 소도시이거나 보다 작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귀찮음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이 된다, 이런 분들은 플래너랑 같이 진행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걸 핑계로 도전하지 않으면 더 도태된다는 걸 아시니까요. 꼼꼼하신 분들은 퇴근하시고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일정 체크도 잘 하시며 시험이나 과제, 토론 등의 수행평가들도 성실하게 해내시죠. 반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지만 취업에 대한 걱정,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이런 부분들은 딱 3개월만 투자하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수행평가 일정이나 실습 같은 걸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도와드리면 됩니다. 소도시 이하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실습하기 어렵습니다. 세미나 학교 찾기도 어렵고요. 귀찮음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일정에 맞춰서 하실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래너랑 함께 진행하시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어떤 플래너를 선택했냐의 차이는 그 사람의 가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는 잘 되셨을까요? 학습 설계를 잘 못하시겠거나 믿을만한 교육원, 플래너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거나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치 있는 시간의 최민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